혹시 효소는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더 좋아지나요? 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효소의 섭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효소를 많이 먹음으로 해서 건강에 더 이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효소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효소, 우리가 발효해서 미생물에 발효해서 만드는 그러한 효소, 다시 말해서 김치나 또 된장 같은 이러한 미생물이 만드는 그러한 효소가 있고, 또 하나는 식물 효소가 있습니다. 식물 자체가 그냥 날걸로 먹었을 때, 과일이나 야채를 그냥 먹게 되면 식물이 갖고 있는 자체 효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두 가지 효소를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이 효소 보강, 이 제품을 설명을 드리면 효소가 이 두 가지 설명을 다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효소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소 보강에 요거는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한 그러한 효소입니다. 이 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원료가 필요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원료는 무려 25가지입니다. 첫째, 이 곡류가 5가지, 현미를 포함한 곡류가 5가지가 들어있고, 두 번째, 콩 5가지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과실류 5가지, 과체류 5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마가 포함되어 있는 해조류가 5가지 해서 총 25가지 원료를 잘 파우다 가루를 내서 1단계는 이거를 찝니다. 찌는 이유는 25가지 곡류 갖고 있는 불필요한 미생물들을 다 사멸하는 그러한 효과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로 이렇게 좋은 효소, 우리가 여기서 쓰는 이 미생물인 이 국균, 황국균이 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먹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이걸 찝니다. 자, 찌고 난 다음에 다시 교반을 합니다. 교반할 때는 이 25가지 이 곡류 야채에다가 우리가 싱싱한 미생물, 황국균을 접균을 합니다. 접균하고 나서 잘 이렇게 섞이도록 섞어 놓는 두 번째 일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미생물을 섞는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미생물과 이 원료가 섞인 부분은 세 번째 공정인 발효실로 들어갑니다. 이 발효실은 미생물들이 번식도 하고 먹이 활동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발효실의 가장 중요한 미생물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 최적의 조건의 첫 번째가 바로 온도입니다. 저희 발효실은 인체와 똑같은 36.5도를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습도는 약 80%를 유지시킵니다. 온도가 36.5도, 그리고 습도가 80% 같으면 흔히 우리가 한여름의 장마철에 우리 곰팡이가 하루만 자고 나면 피는 그런 가장 미생물이 활동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그 회사의 발효실은 좀 더 좋은 양질의 효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적외선 설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참숯이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제가 양질의 효소를 만듭니다. 자, 여기서 미생물이 발효란 내용과 효소란 부분을 잠깐 한번 설명드리면, 발효는 미생물이 활동하는 과정을 말하고, 효소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활성 물질이 바로 효소입니다. 이 발효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발효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생물이 그 음식들을 전부 다 한번 1차 소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소화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화 효소를 아끼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또 우리 내 몸속에 있는 대사 효소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효소, 한마디로 미생물의 침입니다. 우리가 침에는 우리가 흔히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섞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효소라는 부분은 이 많은, 흔히 우리가 발효가 되게 되면 1g 속에 미생물이 약 10억 마리 이상이 삽니다. 그 미생물이 흘린 침, 그 부분이 이 속에 이렇게 남습니다.
미생물, 효소뿐만 아니라 미생물이 만드는 또 각종 유기산도 함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g당 보통 10억 마리 정도의 미생물을 우리가 같이 섭취한다. 다시 말해서 고 단위의 좋은 양질의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세 가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효실에서 발효가 끝나게 되면, 효소를 얻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먹기 편하도록 정립, 이렇게 이 과립을 만들고 정립을 해서 먹기 편하게, 우리가 그냥 파우더 상태로 먹게 되면 입에서 달라붙어 가지고 먹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립과 미세 가립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걸 이제 드라이, 그야말로 건조실로 들어갑니다. 이 건조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효소는 열에 대단히 약한 단백질, 활성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저온에서 60도 이하에서, 물이 아닌 일반 건조, 일반에서 60도 이하, 보통 우리가 60도 이상이 되면 효소가 실활, 활동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도 이하 저온에서 이게 드라이가 됩니다. 건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장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 우리가 효소를 보면은 유니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니트. 그러니까 효소가 똑같은 효소를 하더라도 효소가 유니트라는 부분은 1g의 탄수화물이 1분 내에 포도당으로 변하는, 바꿔주는 그 힘, 그 단위를 우리 유니트 단위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이 유니트 고강도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미생물이 발효한 그러한 효소를 발효를 시켜서 효소를 얻고, 여기에다가 식물이 갖고 있는 효소만을 골라서 여기에다가 다시 보강시켜서 효소를 다시 보강해서 이렇게 K푸드 효소 보강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효소가 있고, 또 식물 자체가 갖고 있는 모든 식물의 활동도 전부 효소에 의해서 식물이 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발화할 때 효소작용입니다. 그리고 잎이 날 때도 효소작용이고, 또 성장하고 꽃이 피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효소에 의해서 식물도 이렇게 생화학 반응을 이어나갑니다.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일반 과일이나 또 야채를 생 걸로 먹게 되면 효소 식품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발효해서 김치나 된장이나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자, 효소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 효소를 끓여버리니까, 끓는 물에 넣거나 끓는 음식에 넣게 되면 효소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치와 된장은 효소지만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효소가 아닙니다. 효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그냥 김치찌개는 그냥 배추 발효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래서 여러분 효소를 드실 때는 우리가 뜨거운 상태가 아닌, 우리가 입천장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태에서 드시면은 효소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효소식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잠시 뒤에 효소 편을 세문 만들기 위해서 다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